앞에서 우리는 이 토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걸 썼죠. 그래서 I는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고 A는 폐회로의 면적이죠. B는 폐회로 주위의 자기장인데 우리가 이 면적을 이 면적 여기서 여기까지 했죠. 면적을 이 벡터화 시키는 이제 그런 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우스 법칙 같은 거 할 때 우리 면적을 벡터화 시켰죠. 그래서 면적 벡터의 크기는 바로 그 면적 자체이고 방향은 그 면적을 이루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벡터를 정의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편리한 거죠. 이제 우리가 물리를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식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면적 벡터를 정의하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 IA를 다른 양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I 곱하기 A 하면 여기처럼 어떤 폐회로가 있어요. 폐회로가 있어서 그 폐회로의 면적이 A죠. 그리고 그 이제 면적을 이루는 그 면이 있죠. 그 면에 수직하게 벡터의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A 벡터를 이 아래쪽으로도 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정해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 쥐어요. 이렇게 감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면적 벡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전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평면상의 폐회로에 전류가 이와 같이 반시의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이 폐회로를 갖다가 거머쥘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바로 이 위쪽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 면적 벡터의 방향은 바로 뭐냐면 이 평면의 위로 수직하게 이렇게 정해지고, 만약에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래쪽으로 가겠죠. 면적 벡터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써서 이제 물리량들을 정의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면적 벡터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면적 벡터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 벡터 곱하기 전류한 양을 갖다가 우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 그래요. 근데 이 다이폴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주 앞에서 봤죠. 우리 전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일렉트릭 다이폴이라 그랬어요. 그죠? 전기 쌍극자. 그래서 이 경우는 다이라고 하는 건 이건 둘을 나타내는 거고, 폴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이 전하가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이폴 하면 이제 반대되는 전하가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기 쌍극자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자기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어딨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자석에서의 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일종의 자석이 돼요. 자석의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자석이 하나 이렇게 떡 들어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있으면은 그 회로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쇠붙이를 갖다 가까이 대면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우리는 자석하면은 뭐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을 생각해서 철가루를 자석에 가까이 대면은 달라붙는다. 그렇게 그랬죠. 근데 뭐 구리나 알루미늄은 안 달라붙죠. 그런 거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반자성체라서 오히려 밀치고 모독에 밀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알루미늄은
그런 우리가 철로 만들어진 자석과 같은 그런 그 이제 이 마그네틱 모먼트가 말 그대로 자기 쌍극사 모멘트가 작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질마다 그런 이제 성질이 있어서 뭐 철은 이제 만들어 갖고 잘 이렇게 해서 뭐 단결정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자석이 되는데 구리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쓸 수 없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질만을 우리가 이제 자석의 재료로 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철이죠. 코발트하고 니켈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철에 비해서 약해요.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그래서 이제 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히토류 계통의 물질을 써서 더 철보다 센 그런 매그네틱 모먼트를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이제 히토류로 된 자석을 많이 쓰죠. 우리 뭐 보면 좀 단단한 그 동전 모양의 자석 뭐 이런 게 다 이제 히토류를 섞은 이제 그런 자석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석이 되기 때문에 다이폴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뮤는 이제 I 곱하기 A니까 이 뮤 벡터의 방향은 A 벡터의 방향과 같아요. 요 I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뮤 벡터의 방향은 바로 면적 벡터의 방향과 이제 같은 방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뮤 벡터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이 막대 자석을 하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뮤 벡터가 나오는 그쪽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n극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그 반대쪽을 s극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 ns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하 이 ns의 정의는 우리가 전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하듯이 이거는 이제 한쪽이 n이면 다른 한쪽은 s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양성자를 플러스로 잡았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세상이 있어서 전자를 플러스로 잡으면 양성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꼭 양성자를 플러스로 불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죠. 양성자를 플러스로 부르고 전자를 마이너스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매그네틱 모먼트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막대 자석을 상상하는 게 쉬운데 이 매그네틱 모먼트가 향하는 방향에 이제 n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에서 이제 저기 자기 력선이 나가서 뺑 돌아갔고 s극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흘리면은 전류가 만드는 폐회로에 수직하게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데 그 마그네틱 모먼트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면적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가지고서 어디 쇠붙이에 갖다 댔더니 안 붙더라. 그건 왜 그럴까요? 너무 매그네틱 모먼트가 작은 거예요. 우리 막대 자석에 비해서 매그네틱 모먼트가 이 전류 폐회로가 매우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 자석에 갖다 대면 턱턱 달라붙는데 우리 그리고 뭐 히토류 자석 이런 거에 갖다 대면 되게 세게 달라붙어서 뛰기가 힘든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어디다 갖다 대도 잘 느낌이 없다. 그런 거는 결국 이제 이 전류의 효과가 그만큼 이 우리가 그 철에 의한 그런 그 매그네틱 모먼트의 효과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여기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철에는 도대체 무슨 전류가 흐르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도대체 철에는 무슨 전류가 흘러서 철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만지면은 감전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어디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냐.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뒤 챕터에 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막대 자석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매그네틱 모먼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거기서 할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 철 같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이런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모먼트보다 훨씬 커서 그것들은 이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폐회로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워낙에 약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끌어당기는 거를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유 인력도 마찬가지죠. 서로 질량들끼리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우리 질량체 두 개 갖다 놓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왜냐?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지구와 달은 분명히 잡아당기죠. 질량이 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크기 때문에 그 막대 자석은 잡아당기는 게 보이는 것이고, 이런 폐회로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분명히 잡아당기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A를 갖다가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벡터 뮤라고 놔서 이제 이렇게 뮤라는 벡터로 우리가 정의할 것 같으면은, 이 토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벡터 뮤 곱하기 자기장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회로가 한 번 감았을 때보다 두 번 감으면 어떻게 되느냐? 2배의 효과가 나타나요. 3번 감으면 3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n번 감으면 n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이 감는 거죠. 우리가 모터 보면은 이런 폐회로 도선이 많이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감길 때 효과가 IA만큼 났다면은 2번 감기면 2배의 IA가 나고, n번 감기면 이제 n배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감을수록에 이 매그네틱 모먼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그네틱 모먼트가 커진다? 그거는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매그네틱 모먼트하고 자기장 벡터를 벡터 곱하면 이제 토크가 생겨서 이제 아까 전동기가 도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전기할 때도 토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벡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치 여기서 S에서 N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N이 플러스에 해당하고 S가 마이너스에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벡터가 정의됐고, 그리고 전기장이 있으면은 요 다이폴이 회전을 하게 되죠. 그 회전하는 토크를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그 토크는 요 다이폴 모먼트 P, 이 P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요 전하의 크기 Q 에다가 요 사이의 거리를 갖다 우리가 뭐 A라 그러면은 A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두 극 사이의 거리 곱하기, 요쪽에 Q가 있으면 요쪽엔 당연히 마이너스 Q가 마주보고 있어야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요 둘 사이의 길이 곱하기 요 전하의 크기, 이렇게 해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겼고, 거기에 전기장이 가하게 되면은 이게 회전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전기장이 출발하는 게 플러스고 전기장이 닿는 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플러스는 이 마이너스로 가고 싶죠. 이렇게 하고 싶죠. 이 마이너스는 이 플러스로 가고 싶죠.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해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전 토크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벡터 곱하기 전기장 벡터의 벡터 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즉 이제 폐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해서 이제 주위에 자기장이 있으면은 이 폐회로가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위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 폐회로가 회전을 할 텐데, 그때 회전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곱하기 자기장 하는데 두 개를 벡터 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둘의 유사성을 한번 보면은 재밌죠.
이제 전기 이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경우에 P 곱하기 전기장인데,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자기장이 있을 때는 뮤 곱하기 B예요. 그래서 P 대신에 이제 자기장 하에서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때 토크는 P 대신에 뮤를 생각하면 되고, 전기장 대신에 자기장을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회전에 의한 그 위치 에너지도 지난번에 전기장의 경우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그런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이 전기장 하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P 곱하기 스칼라 프로덕트 E였어요. 자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경우는 P 대신에 마치 여기처럼 P 대신에 뮤를 집어넣고 E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자기장 하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 곱하기 B. 즉 이것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물체가 전기장 하에 있을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 표현과 이런 어떤 그 대칭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대신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들어가면 되고, 자기장 대신에 전기장이 들어가면은 전기장 하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알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다트고 이 토크는 벡터곱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죠. 그 703쪽의 하단에 있는 예제 28.5의 경우는 앞에서 했던 그 사각형의 폐회로에 자기장 하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회전하는 이제 그 상황과 똑같고, 그런데 이 회전을 시작하다 멈춰버려요. 왜냐하면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없었던 중력에 의한 토크가 생기는데, 중력에 의한 토크는 회전 토크하고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토크가 평형이 되고 더 이상 회전 운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앞에서는 이제 여기 이쪽 3쪽 이 세 번 회로 3번 이 직선 도선 3번 쪽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갖다 이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쪽 2번 도선은 위로 힘을 받고 요 4번 도선은 아래로 힘을 받아서 토크가 생긴다. 이렇게 됐죠. 앞에서.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옆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90도 회전해 갖고 딱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력에 의한 토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 부분이 아까는 앞에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제는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헷갈릴 것 같지는 않고, 다시 한번 보면은 그대로 똑같아요. 요 부분이 여기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볼 때 이 부분을 여기다 딱 그려 놓으니까는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가 편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이 중력에 의한 토크와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를 이쪽 3번 쪽에서 본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걸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아까 이제 뮤가 IA였는데 뮤 벡터가 IA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제 뮤 벡터는 폐로에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감쌀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죠. 그죠? 전류가 2번에서 4번으로 흘러가니까, 그죠? 2번에서 4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그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감싸 주었을 때, 마그네틱 모먼트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거머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그네틱 모먼트 뮤 벡터는 이 평면에서는 뮤 벡터
뮤벡타는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여기를 고정시켜서 회전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계 방향 회전이 되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갖다 이렇게 시켰더니 그러면 그때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토크는 이제 뮤 곱하기 b인데, 이제 b는 지금 90도 돌렸으니까 이렇게 된 것을 90도 돌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b고, 뮤는 회로면에 수직하니까, 그래서 세타,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각도는 바로 요게 되죠. 요걸 이제 뭐 p라 그럽시다. p라 그러면은 이제 뮤 곱하기 b 하면 뮤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사이각 p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중력에 의한 토크, 요 바의 중력에 의한 토크까지 생각하려니까는 요 각도가 편한 거예요. 요 각도가. 이거보다는 요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각도는 요쪽이 억각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죠. 요가 마찬가지로 세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뮤 곱하기 b는 뮤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p인데, 사인 p인데 이거는 사인, 이거와 이 뮤는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하니까 이렇게 수직하니까는 phi 더하기 세타는 90도예요. 그러니까 phi 더하기 세타가 90도니까 phi 더하기 세타가 90도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인 phi를 하는 거잖아요. 사인 phi는 뭐냐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phi예요. 요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죠? 토크의 방향은 뮤에서 B 쪽으로 나사를 돌리니까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뮤 벡터는 이거고 B 벡터 이거니까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나사는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방향은 마이너스 G 방향의 단위 벡터 K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이 사인 90도 마이너스 P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요건 미스프린트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이 전체를 또 다 바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 여력이 못 미쳐서 요거는 저거 빼버리면 돼요. 요건 좀 빼버리면 되고, K, 그러니까 이 K 방향의 단위 벡터는 뜻이에요. 여기 다 K 방향의 단위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이제 뮤는 이제 뭐 마이너스 뮤는 IA니까 IAB 뭐 코사인 세타. 그리고 뭐 A는 AB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코사인 세타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세타는 뭐냐? 요 두 벡터, B 벡터와 뮤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 아니고 지금 요 막대기와 자기장 사이의 각도가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났고, 그런데 얘가 똑바로 있다가 기울어지면서 중력에 의한 토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의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질량 중심에서 이제 막대기의 질량에 의한 무게가 다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즉 mg가 작용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회전의 원점으로부터 여기 작용점까지의 그 위치 벡터가 있죠. 이렇게 된 거, 그죠? 이렇게 요 점에서부터 요 작용점까지 간 요 벡터, 요 위치 벡터, 그죠? 그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벡터를 연장하면 요렇게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둘 사이에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mg 곱하기 r 곱하기, 그래서 이제 곱하기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 중력에 의한 토크, 막대의 중력에 의한 토크는 이제 r 곱하기 f인데, r이 이제 바로 이제 그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요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 작용점까지의 거리니까 요 막대 길이의 반이죠. 근데 요 막대 길이가 b니까는 이제 2분의 b가 돼요. 그죠? 2분의 b가 되고, 그다음에 mg는 이제 요것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우리 다 알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각도의 사인인데 그 각도가 바로 이거죠. 그죠? 자기장이 지금 이제 이렇게 향하죠.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향하고 중력은 이렇게 향해서 실제 각도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거 이 방향과 요 방향 사이의 각도니까 이만큼인데 사인의 이만큼은 사인의 이 보각이라 그러나요? 180도를 만드는 각 그거죠. 그래서 사인의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근데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R 벡터는 이 방향이고 R 벡터는 이쪽으로 뻗은 방향이고 F 벡터는 이렇게 되니까는 R에서 F로 이렇게 돌리면은 시계가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사는 빠져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력에 의한 그 이제 토크 벡터의 방향은 플러스 K 방향이에요. 플러스 K 방향이면서 크기는 이제 R은 2분의 B 곱하기 mg 곱하기 사인의 요각이에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각도가 0일 때는 요 마그네틱 모먼트에 의한 토크가 최대가 되죠. 그죠? 각도가 0일 때. 왜냐하면 각도 M은 90도니까 뮤와 B가 90도니까 그때가 토크가 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인 90도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토크가 최대가 돼요. 마그네틱 모먼트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토크가 최대가 돼요. 최대가 되는데 각도가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토크가 줄어들죠. 코사인 세타의 함수를 변화하니까 이것이 돌아가면서 각도가 커질수록에 마그네틱 모먼트에 의한 토크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반면 중력에 의한 토크는 똑바로 있을 때는 각도가 0도죠. 그죠? 지금 이제 R 벡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mg 벡터 즉 이제 질량 중심에서 이제 작용한 무게는 바로 G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R 벡터와 F 벡터가 같은 방향이죠. 0도죠. 사인 0도니까 0이 되죠. 그래서 회전하기 전에는 중력에 의한 토크는 0이었어요. 근데 회전을 시작하면 각도가 생기죠. 사인 세타가 되는데 사인 세타는 각도가 증가할수록에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 생기는 일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마그네틱 모먼트에 의한 토크는 요 세타가 증가할수록에 점점 줄어들고 중력에 의한 토크는 세타가 증가할수록에 점점 커지는데 두 토크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졌어요. 그러면 두 토크를 더하면은 하나에서 하나를 빼주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각도에 갔을 때 두 개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니까 정확히 0이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즉 토크의 표형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멈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을 하고자 했는데 이 도선의 무게에 의한 토크 때문에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어떤 각도만큼 돌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멈춘 각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식으로부터 이제 두 개의 벡터 합은 0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는 플러스 K, 하나는 마이너스 K니까 결국 이제 두 개의 크기는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I, A, B, B 코사인 세타하고 mg 2분의 B 사인 세타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탄젠트 세타가 mg분의 2i, AB 이렇게 돼서 세타는 인버스 탄젠트의 m이 0.05kg, g는 9.8 m/s제곱 2배, 전류가 3.5A고 A가 0.2m고 자기장이 0.01 테슬라 즉 100 가우스죠. 100 가우스 되면 보통 우리 이제 막대 자석에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1.64도 정도 거기에서 회전을 멈춘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하는 각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걸 보고서 각도를 늘리려면은 뭐 자기장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전류를 갖다 많이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매그네틱 모먼트에 의한 그 이제 토크가 커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도가 점점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AB가 이제 한쪽 면의 길이가 A이고 다른 쪽 면의 길이가 B인데 이쪽 면, 이 A의 길이만 이 관여를 하고 B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거 하고 하여튼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를 세게 해주는 거는 이제 전류를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장을 늘려주면은 그러면은 토크를 크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즉 여기 이쪽 그 이 마그네틱 토크 파트가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토크 파트를 이제 이기게 되죠. 결국은 이게 점점 세지게 되면은 그래서 계속 이걸 키워주면은 중력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사인 90도가 한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되잖아요. 이만큼. 요게 최대예요. 중력 토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이제 이만큼이에요. 요거 그 즉 무게에 의한 거하고 요 B에 의한 거 요만큼인데 비해서 이제 매그네틱 토크 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 자기장을 키워줘도 커지고 전류를 늘려줘도 커지니까 이제 그걸 키우다 보면은 결국은 이걸 이겨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전을 시키려면은 이 중력에 의한 토크는 이겨줘야 되는데 그 최대치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을 이기려면은 이제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큰 이 전류와 자기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회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